드림스탁나우에서 현재의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린 78 대표 이민우 대표 함께 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네. 또 월요일 날 나와주셨네요. 네, 이제 1년 동안 월금 이렇게 이틀 동안 나왔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미국장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금요일에는? 예, 지난주 뭐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듯이 금요일도 이제 하락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주를 지배했던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뭐 중동발 그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요일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했던 게 그 어떻게 보면 진정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영향으로 뭐 3대 지수 다 하락하고 주간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장은 그랬고, 그래서 미국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S&P 500이 뭐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금의 1년 수익률도 S&P 500 수익률을 추월했다고요. 예, 그렇죠. 뭐 안전자산 하면 대표적으로 뭐 미국 달러, 뭐 또 미국 국채만큼 이제 금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냐면 그 예전에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내려왔을 때는 1,700불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주가랑 좀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S&P가 이제 9월 달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금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신기한 건 금은 배당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국채 금리, 이제 국채 수익률이 5%대에 해당하는데, 그것보다도 금을 선호하는 건 아직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빅스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 공포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도 올 3월 달에 이제 은행 파산 얘기가 나왔을 때만큼 올라갔으니까 공포감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포감이라는 건 시청자분들께서 모르는 공포는 아닌데, 이거 가지고 다른 문제가 커질까봐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거기다가 얘기한 것들, 뭐 지금 금리가 높은데 뭐 좋은 상황이다, 뭐 더 금리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말과 함께 동시에 이것 때문에 한계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좀 나오고, 그리고 또 고용 시장, 그리고 경기가 좋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뭐 2번 남은 FOMC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고 뭐 약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리스크를 그럼 어떻게 보는 건가요, 파월은? 예, 뭐 아무래도 미국인 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뭘 해도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뭘 해도 도와주겠다고 한 얘기는 뭐 정말 그 이스라엘이 뭐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그 통계자를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이제 그 어떻게 지원금을 많이 퍼부었던 1등 나라가 20년 동안 2000년 이후에 1등 국가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스라엘이 3, 4등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다가 얼마나 큰 지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뭐 첫 번째는 그 어떤 그 인명 피해 이런 거 뭐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전쟁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또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에 악영향,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뭐 계속 오늘도 뭐 내일도 아마 계속 그 무고한 사람들, 민간인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겠지만, 이 정치적 입장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또 미국도 정치적인 입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국채가 올라가는 게 네. 단순히 파월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 말고도 사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뭐 한쪽에서 통화량을 좀 줄인다고 하면 그게 전체 통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상관이 없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선거에서 또 현재 대통령이 그 대통령 상대당의 그 후보인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이 대부분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그 어떤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지원들을 하겠죠. 뭐 학자금
뭐 감면이나 탄감 같은 것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이스라엘 거기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갔다 오자마자 130조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니까 재정 지출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국채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거를 오케이 해줄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또 부재 중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뭐 어떤 임시 자금을 집행해야 될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우려도 아마 같이 고려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융합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좀 빠진 자리에 중동에 이제 중국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중국과 그 러시아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보통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청해 함대가 이렇게 갔다 오는 것처럼 중국도 함대를 보내는데 중국이 함대를 새롭게 파견하는데 원래 있던 함대가 돌아와야 되는데 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항상 그 위기가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그 다량의 함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제 함대가 거기에 뭐 2개 함대가 있게 되는 거죠. 6척의 함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현재로 봐서는 중국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그냥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복합적으로 뭐 판단을 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만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네. 사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연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국내장이 계속 연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오늘도 연속 이게 참 이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틀 연속 2,400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활력을 잃은 그런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전장이 약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오후장 들어서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우리 증시 그 여러 가지 연인 중에 뭐 국내 기업의 어떤 그 실적이 크게 반등을 한다든가 뭐 경제를 총괄하는 이제 뭐 당국자들이 나와서 뭐 상반기에는 약하지만 하반기엔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물 건너간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치다 보니까 미국과 비슷한 원인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금리 부담 때문에 뭐 또 전쟁 문제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신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수급 주체의 어떤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는 3일 연속, 코스닥은 4일 연속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기업 실적보다는 대외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13개월 연속 이 수출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달에는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반등을 예상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건 뭐 자동차, 뭐 화학이나 아니면 뭐 조선 이런 쪽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다시 뭐 플러스로 전환되는 반도체는 이번 달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좋은데도 이게 정말 주가에 반영되는가 이건 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뭐 환율, 또 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경제 3대 악재 있잖아요. 이 익숙한 3대 악재가 우리 시장을 좀 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르고 있는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테슬라는 아쉽게 쇼크를 불러왔지만 네. 남아있는 기업들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큰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M7 네. 얘기했잖아요. M7 그 M7 차트 하나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지금 그 테슬라가 여기 앞에 보시는 차트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테슬라가 이번 달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 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좋으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도 뭐 9월달 이후로 뭐 그때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그것도 힘을 좀 못 쓰고 있고요. 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기술 패권 문제의 영향인 것 같고 메타도 상승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을 지나면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MS나 뭐 이런 것들도 옆으로 흐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악재가 되는 게 작년 요맘때랑 거의 주가가 같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모습인데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걸로 하나로 그냥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이 뭐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의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녹취된 게 이제 공개가 됐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We dug our own grave with Cybertruck.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뭐로? 사이버 트럭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이버 트럭이 이제 하나로 뭐 싼 거는 5천만 원이고 비싼 건 1억인데 이게 사이버 트럭이 다음 달에 출시되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은커녕 적자를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설비 투자에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양산이 되면서 이익을 낼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조달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근데 그 신규로 설비 투자하고 이걸 양산할 때까지 어떤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그 이익이 날 때까지는 큰 시간이 걸리는데 또 예약된 물량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 예전에 기아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제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그런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뭐 항상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지금 다른 모델에서 이익률은 많이 내려갔지만 또 다른 사업부, 전기 판매나 이런 데서 이익이 좀 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 말씀을 좀 드렸을 때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다가 네. 2020년에는 뭘로 돈을 벌었냐면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었고 2021년에는 뭘로 돈을 벌었냐면 코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예, 도지코인 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번 샀습니다. 아, 돈을 버셨나요? 아니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차량 판매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1년 전이랑 같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돈을 못 벌 때도 사실 지금과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단지 기대하는 가격으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빅7 이제 M7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이번 주에 5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이제 메타, 아마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지금 요 표를 가져왔는데 이 표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면 오늘은 이제 케이던스 제 고객이죠. 케이던스 디자인이 제 고객입니다. 예, 오노일거가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내일 알파벳, GM 그 코카콜라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전망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은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GM은 뭐 사실 GM의 여기에 파업 여파가 얼마나 작용했을지 모르겠는데 GM의 판매량을 보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력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이것도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메타, 보잉, 힐튼이 있습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이 좀 되는데 보잉과 제가 힐튼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잉이 이제 많은 그 여객기 주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정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힐튼 같은 경우는 호텔 체인과 관련된 그 레저 업계에 정말 이익 전환이 크게 일어났는지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인텔 그리고 포드가 있습니다. 아마존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인텔하고 포드는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텔이나 포드 때문에 시장이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마존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금요일에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쉐브론 또 오늘 그 어떤 그 큰 인수합병건이 있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은 지금 이게 신규 설비 투자를 그동안 망설였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것도 뭐 신고가 쪽에 계속 가까워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실적이 반등 모멘텀을 주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좀 꺾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그래도 시장은 실적 때문이라도 좀 진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쉐보론 이야기 하셨는데 아쉽게도 쉐보론과 헤스는 프리마켓에서 인수 이야기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고 밝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금주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시장 전망이 밝다는 게 이제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반등을 한다 이렇게 확신을 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너무 가파르게 내려온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이나 실적 시장 자체의 힘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내로 일단 잠깐 들어와서 보면 럼피 스킨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저도 생소한데요. 예, 럼피 스킨과 관련돼서 이제 국내 이제 테마주가 뭐 동물 그 백신 요것과 관련된 그 바이오 제약 업종이 단기적으로 좀 큰 이슈가 가질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테마 업종 중에 대성미생물이라고 제가 20몇 년 전에 면접을 봤던 그 강남역에 있는 그 회사인데 가진 않았어요. 예, 그 다른 회사를 갔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뭐 몇 개 업종이 이제 단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짧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실 뭐 오늘 그 영풍 재즈 관련돼서 그 미수 물량이 많이 나와서 뭐 그 증권 업종 그리고 또 뭐 키움증권 관련돼서 굉장히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뭐 키움 자체에는 이제 문제가 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수나 어떤 이제 레버리지가 축소가 좀 되면 될수록 시장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그 뭐 환율, 금리, 유가 이게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공포감과 함께 힘을 좀 작용할 것 같은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국내 증시도 이런 약세는 활력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멈추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일단 생존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국내나 미국 주식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주가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1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이 좀 있으시고 장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쯤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폭이 조금은 축소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세워주신 분은 이민우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